양 기자의 영화 영수증.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막 보고 왔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본 이 시점이요, 묘하게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과 겹치는 바람에 재방송으로 봤고요. 이제 끝까지 대회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면서, 앞으로 양 기자의 영화 영수증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열리죠, ABC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시청률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아카데미 시상식의 시간대를 3월 4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좀 있네요. 오스카 2018 레이스,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첫 번째 영화가 바로 플로리다 프로젝트입니다.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왜 플로리다 프로젝트인가입니다. 이 영화는 플로리다 디즈니랜드 근처의 홈리스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. 션 베이커 감독은 아무래도 2015년 텐저린을 통해서, 그 당시 텐저린을 어떻게 찍었냐, 아이폰으로 찍었거든요. 이 아이폰으로 찍으면서 영화 전편을 다 아이폰으로 찍었는데,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서 매춘 트랜스젠더들의 이야기, 삶을 다뤘습니다. 이 영화를 통해서 찬사를 받았고, 두 번째 바로 나온 작품이 플로리다 프로젝트인데요, 이처럼 사회의 약자들의 시선에서 본 세상 이야기를 다뤘다는 점, 션 베이커 감독이 왜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선택했는지를 알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이제 디즈니랜드가 뭐랄까요, 중산층 이상들이 가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빈민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그냥 관광객이 한 명 더 놀러 오는 것이구나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특히 아이들의 시점 쇼트에서 바라봤다는 점, 이 영화의 묘한 포인트입니다. 아이들은 상당히 이 모텔에서 구경거리가 많아요. 새로 온 관광객 차에다가 침 뱉기, 관광객 짐 들어다 주기, 뭐 팁 받으려고요. 뭐 여기에 폐허가 된 건물에 불을 지은다거나,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이제 어떻게 돈을 벌죠? 돈을 벌었다고 해야 되나? 특히 이제 아무래도 범죄 장면이 많아요. 범죄 장면이 하는 게, 대표적인 범죄 장면이 아무래도 이제 빈 건물에서 방화를 하는 건데, 이거는 아무리 좋게 봐도 방화잖아요. 방화를,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장면이 분명히 등장하나, 이 아이들, 촬영한 아이들의 심리 치료가 좀 필요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아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은 윤가은 감독이 연출했던 아이들의 출연하는 배우들은 모두 심리 치료를 동시에 받았거든요. 받으면서 촬영이 진행했는데, 이 션 베이커 감독이 그렇게 했으려고 믿습니다. 저는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. 아이들의 세상에서 어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. 왜 이렇게 바쁘게 살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. 제 어린 시절이랑 마치 흡사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아마 동질성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 있는데, 결국 이 아이들도 어느 순간 그것을 체화하게 됩니다. 몸으로 깨닫게 되죠.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요. 그래도 신세 한탄은 없어요. 이게 놀라운 게, 신세 한탄이 없다는 게 상당히 묘한데, 우리나라 영화였으면은 우리는 가난해,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릴 장면들을 준비합니다. 여러분도 아시겠죠? 달동네에서. 그런데 이 영화는 그냥 꿋꿋이 잘 살아갑니다.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요.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게 신기합니다. 억지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없고요. 하지만 마치 디즈니랜드로 여행을 가는 관광객처럼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마음 한편이 좀 아파오죠. 이 아이들이 과연 온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. 두 번째 포인트는 뛰어난 배우들의 연기입니다. 특히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에 오른 윌렘 데포가 그렇겠지요. 이 윌렘 데포 같은 경우는 모텔 관리인 바비를 연기했습니다. 습관적인 친절이 몸에 밴 인물이죠. 물론 속으로는 저런 네 그렇습니다. 아동 학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건데, 네, 아무튼 참죠. 그리고 규칙을 상당히 잘 준수하려고 노력합니다. 그래도 인간미가 어느 순간에 있는 캐릭터고요. 전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은, 소아성애자가 한 명 이제 등장하잖아요. 애를 이제 어디 데려가려고. 그걸 딱 이제 대처하는 방식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. 네. 그 장면 보시면, 그래서 이 캐릭터가 윌렘 데포에 딱 맞고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언제까지 우리에게 윌렘 데포 하면은 스파이더맨, 샘 레이미 감독의 작품에서 그린 고블린만 생각할까요? 이제 벗어날 때가 됐잖아요. 윌렘 데포의 이 충실한 연기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무니 역의 브루클린 프린스의 아주 귀여우면서도 영악한 연기가 빛을 발하고 있는데, 마치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. 이 룸과 원더의 제이콥 트렘블레이가 생각이 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. 뒤에 여기 있죠? 제이콥 트렘블레이. 만약에 이 아카데미에 아역상이 있었다면은 제이콥 트렘블레이와 더불어 아주 그냥 대단한 라이벌 관계가 될 뻔했는데, 아쉽게도 아카데미 아역상이
있었어요. 한때 있었던 시절도 있지만 지금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연이 없지만 이 배우를 앞으로 좀 더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실 연기가 상당히 최대한데 이 현실 연기 함께 보여준 바로 엄마 헨리 역의 브리아 비나이트의 연기 아주 뭐 인상적입니다. 온몸에 다 문신을 하고 나왔는데 그 계속해서 절규하는 모습이나 뭐 욕도 참 찰지게 잘하고요. 그런 현실감 넘치는 연기 역시 이제 유망주 배우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는데요. 앞으로 또 주목되는 배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결국 이 배우들의 연기를 이끌어준 것은 션 베이커 감독의 연출일 건데 션 베이커 감독의 연출 덕분에 이 배우들이 정말 날개를 닿는 듯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. 색채가 좋지만 과연 이 영화가 힐링 영화였을까요? 저는 힐링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힐링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하죠. 자,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무지개가 떠오르고요. 아주 보랏빛 건물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있습니다. 보라색 같은 경우는 색채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? 사실 왜 보라색 건물인가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. 이 보라색의 상징성 볼까요? 긍정적으로는 신비하고 화려하고 치유, 희망의 뜻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는 고독, 상처, 갈등, 죽음, 어둠 등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. 상당히 많이 교차하죠. 어린 시절 때 이제 소나기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난 보랏빛 꽃이 좋아. 죽음을 의미한다. 외우신 분들 많죠? 그런 거예요.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 이 보랏빛 궁전이 궁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 호텔이 상징하는 의미는 상당히 그런데 이 무지개 이거 뭘까요? 물론 빨주노초 파란 뭐 다양성도 있겠지만 요거는 그렇죠. 디즈니 이제 디즈니랜드에서 빠라라라라라 두루루루루 할 때 그거예요. 네. 그것도 있어요. 약간 그거를 의미한 것도 있을 것인데 그 디즈니랜드가 막판에 이제 등장을 하죠. 어떻게든 등장을 하는데 그 장면을 찍을 때는 또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. 그것도 인상적인 장면이 될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촬영이 좋았는데 저는 촬영 쇼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반대편 건물이었나요? 아무튼 반대편 쪽에서 복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녀요.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거를 계속해서 롱테이크로 보여준다면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대사를 다 이렇게 치면서 그 롱테이크 잡아내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. 마치 관찰자의 시점에서 계속 아이들의 시점에서 보다가 어느 순간 관찰자의 시점에서 본다는 그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결국 이 카메라 쇼트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영화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감독의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쇼트를 자세히 보시면서 영화를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앞서 힐링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영화가 힐링 영화기를 조금 힘들었던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어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어른이기 때문에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죠. 걱정 영화인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결국은 뭐 이 아이들 천진난만함 속에서 담긴 숨은 의미들, 이 의미들을 파악하시면서 영화를 보시면 좋은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영화에 대한 평점을 이야기할 시간인데요. 제 평점은 8점이고요. 5글자 평은 애들아 힘내입니다. 여기에는 수많은 애들이 등장해요. 뭐 대충 한 서너 명 정도 등장하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무럭무럭 크길, 물론 현실 세계가 아니지만 현실 세계에 이런 아이들이 많잖아요. 이런 모든 아이들이 다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길 기원합니다. 구독 버튼 어딘지 아시죠?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. 안녕.